대통령 전용 고가 헬스 장비가 청와대 본관에 위치한 것이 공식 확인되자 새누리당이 대통령 보호에 적극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 수석 부대표는 이 사실을 밝힌 야당 국회의원에게 보도자료를 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좀 더 구체적인 얘기 해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청와대가 구입한 1억여 원 규모의 헬스 기구들 어느 곳에 설치됐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네, 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입수한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구들은 기자와 직원들의 출입이 제한된 청와대 본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조달청이 제출한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물품 취득 원장에 기록된 내역인데요. 구입한 기구 중 가장 고가인 2,100만 원짜리 파워플레이트, 940만 원짜리 트레드밀을 비롯해서 고가의 수입 기구들이 본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트레드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런닝머신입니다. 네, 힙 애브덕션, 네, 파워플레이트, 네, 다 수입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관에 위치한 것들은 고가의 고급 사양 그리고 수입 제품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네. 이것들이 모두 총 8,837만여 원 상당이었습니다. 네. 이전에 이재만 비서관이 위치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가 기자들을 위해서 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1억여 원의 기구들 중에서 기자와 직원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에는 단 6대의 기구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고요. 특히 런닝머신으로 알려진 트레드밀은 앞서 보셨다시피 본관에는 900만 원이 넘는 수입산을 설치해 놓은 반면에 기자와 직원용은 그 반값 수준인 47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품질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이런 청와대 관계자들이 거짓말을 해왔다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최민희 의원이 이 자료를 입수한 뒤에 정부 여당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 의원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거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그 본회의장에 제가 앉아 있는데 김재원 수석께서 오셨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를 기자들이 다 본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제가 속일 이유가 없죠. 그거에 대해서 잘 봐달라. 그리고 보도자료까지 낼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는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완구 원내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윤우덕 의원이 오늘 예결특위에서 회의 시작 전에 이완구 원내대표가 최민희 의원에게 운동기구 관련 질의를 하지 말라는 것을 들었다고 밝혔는데요. 윤 의원은 질의는 위원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덧붙였습니다. 또한 오늘 예결특위가 열리기 전엔 김상규 조달청장이 직원들과 함께 국회의 최민희 의원실을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화면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아침 8시 이후부터 조달청 직원들하고 조달청장께서 저희 사무실 앞에 진을 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황당한 사태였습니다. 저는 정식 절차에 따라 자료를 받은 건데 그 자료를 돌려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이상한 상황이었고요. 자꾸 이거를 무슨 대통령의 건강에 흠집내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측에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이 모든 게 꼬인 거는요. 청와대가 초기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하게 트레이닝하고 있다. 대통령께 필요하다. 이렇게 했으면 전혀 논란이 안 됐을 겁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어쨌든 조달청장까지 나서서 줬던 자료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고 여당 원내대표, 원내수석, 부대표 다 동원이 돼서 보도자료 내지 마라, 질의하지 마라 이런 요청들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예결특위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나요? 네, 거론이 됐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대상으로 질의가 있었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물품관리 목록을 받았다. 이게 과연 대회비가 맞냐고 따져 묻자 김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사용하는 생활용품이나 운동기구는 국가안보와 직결된다고 답했고요. 또 운동기구가 본관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김 비서실장은 아는 바가 없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별걸 다 안보라고 하는군요. 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조작이 군 지휘선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동안은 처음에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가 방임했다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군 지휘선상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군 공식 입장입니까?
네, 오늘 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군 검찰단에 공소장을 입수해서 공개했는데요. 연재욱 옥도경 전 사령관이 지난 2011년부터 매일 오전, 오후 두 차례 댓글 작전 상황 회의와 보고 지시를 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전직 사령관은 매일 오후 5시 회의에서 심리전단장 이모 씨 등이 작성한 특정 정치기사가 첨부된 대응작전 결과 보고서 초안을 검토하고 자필로 수정했습니다. 또 다음 날 오전 6시 회의에 참가해서 밤사이에 종합된 댓글 수치가 포함된 최종본을 점검하고 또 전날 작전을 승인하거나 유의사항을 전달했다는 것이 적시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소장에서 댓글 작전이 윗선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황이 있더군요. 네, 군검찰의 공소장에서 사이버사령부는 대선이 가까워지자 보고서 작성 전단팀을 별도로 만들면서 작전팀을 대폭 강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2012년 9월부터는 매일 오후 3시경 대응작전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회의를 추가로 열었습니다. 군검찰의 주장대로 윗선 개입이 없다면 이 두 전직 사령관은 자신들이 보기 위한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특별 전담팀을 꾸렸다는 셈이 됩니다.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 장관 승인도 없이 이런 작전을 지시할 만큼 배포가 큰 사령관은 없을 것이라면서 윗선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군 검찰 공소장의 이 윗선 개입 여부,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 그 윗선에 대한 수사 내용은 전혀 안 들어 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이 공소장을 근거로 군검찰은 지난 4일 두 전직 사령관을 정치 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지난 8월 두 전직 사령관에게 정치 관여 특수방조죄를 적용했던 것에 비하면 강도가 높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대학교 청소 용역 노동자들의 고용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예상은 하셨겠지만 고용 조건이나 근로 환경에 대한 보장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과 9월에 국내 160개 대학을 대상으로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의 가장 왼쪽 내용들이 조사 기준 항목이었고요. 국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노임 단가를 보장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시중 노임 단가라는 게 뭐예요? 네, 업종별 조사기관이 1년에 2번씩 조사해서 공표하는 시간당 급여입니다. 현재 청소용역 노동자의 시중 노임 단가는 6,945원입니다. 또한 사립대학교의 경우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한 곳은 100개 중 33곳, 26.8%에 불과했고요. 고용 승계 조항을 명시한 곳은 28.4%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60개 대학과 계약을 맺고 있는 청소용역 업체들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들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약 60%로 가장 많았고요. 위생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례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또 이외에도 최저임금법 위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급여에 관한 위반 비율이 20%에 가까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성모 씨가 다량의 신경안정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오늘 새벽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인 성모 씨가 다량의 신경안정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했는데 성 씨는 자살 기도 직전에 현대차 노동조합원 단체 채팅창을 통해서 너무 힘들어 죽으려 한다. 내가 죽으면 꼭 정규직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아라. 현대한테 꼭 이기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 메시지를 본 조합원들이 즉시 성 씨의 집을 찾아간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 씨는 2010년 울산 공장 점거 파업으로 인해서 회사 측에 70억 원을 배상하게 된 120여 명 중 한 명입니다. 게다가 지난 9월 사내하청 노동자 900여 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항소함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이 불확실해졌는데요. 이로써 경제적 부담 그리고 장기 투쟁에 대한 비관 때문에 자살 기도까지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 뭐 여러 가지 모순들이 집약된 사건인데 이 기업 측 사측의 손배소 압박 그리고 또 근로자 지위 청구 소송에서 이겨봐야 사측이 그 재판 결과에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결국 자살 기도까지 이어졌는데요. 현대차 불법 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례 이거 전혀 소용이 없는 겁니까?
네, 지금까지는 이것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2005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가 해고된 최병승 씨의 경우에는 불법 파견을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현대차 불법 파견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렸는데 하지만 현대차 측은 개인 사례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잇따라 재판에서는 이기고 있습니다만 회사로는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자, 수원대학교에서 이인수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인수 총장 퇴진을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원대 보직 교수들이 서명 운동 장소에 찾아와서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현장 상황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입니다. 누구한테 보고 복무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뭘 저로 가니까 당신들이 가야지 내가 가지. 당신들이 총장 내가 작게 말아먹으려고 그럽니까? 예? 네, 보직 교수들이 동원된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저러는 건가요? 서명 운동은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명운동을 진행한 2시간 동안에만 130여 명의 학생이 동참했습니다. 교수협의회 측은 6천 명을 목표로 매일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뭐 학생들 호응이 그리 큰 상황은 아니군요. 자, 원정 경기 때 선수들을 호텔 CCTV로 사실상 사찰했음이 밝혀진 롯데 구단 얘기를 해보죠. 오늘 최 대표, 최 사장이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네, 오늘 최하진 롯데자이언츠 사장이 사찰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면서 사퇴했습니다. 최 사장은 구단 측 인사를 신임 코치로 선임하고 타순을 직접 지정하는 등 간섭이 지나치다는 이유로 선수들과 갈등을 일으켜 왔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선수들을 CCTV로 사찰한 것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문제가 됐던 최 대표가 사퇴는 했습니다만 롯데 팬들의 움직임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대로 롯데 팬클럽 회원 150여 명은 사직구장 앞에서 근조 화환을 세워놓고 집회를 열었는데요. 앞으로도 최 사장뿐 아니라 신동빈 구단주 대행 그리고 배재우 단장 등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영화제 소식 하나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주민 영화제라는 게 있어요. 네, 어떤 영화제입니까? 네, 이주민과 한국인 간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주민 방송이 주최하는 영화제입니다. 2006년에 이주노동자 영화제로 시작했던 것이 2011년부터는 이주민 영화제로 범위를 좀 더 넓혔는데요. 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열리는 제8회 이주민 영화제는 재정과 인력 문제로 인해서 2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개막작인 김정 감독의 김알렉스의 식당 안산 타슈켄트를 비롯해서 22개 작품이 성북구 아리랑 시내센터에서 상영됩니다. 또한 오는 10일에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특별전 등의 부대 행사가 열리는데요. 지난 10월에 보도해드렸던 이주노동자의 착취 사례에 관해서 실제 노동자들의 발표 그리고 간담회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